다정한 남각장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3살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남편보다는 제가 입사가 빨랐기 때문에 선배였죠. 직급도 당연히 높았고요. 일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 자주 야근도 하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연애를 했어요. 남편은 자상한 편이었고 제 말은 대부분 다 들어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낮아서 그런 부분에 자격지심이 있고 그럼 어쩌나 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결혼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결혼을 하니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그동안 그 말도 안 되는 가면을 어떻게 쓰고 살았는지, 결혼하고 나서는 그동안 자신의 자존심 상했던 걸 풀려고 하는 건지 아주 절 깔아뭉개기 바빴습니다. 어딜 가든지 자기가 더 한 급 위라는 투로 절 후려쳤어요. 결혼 전엔 절 신으로 모시면서 정말 잘해주었기에 완벽하게 속아버린 거죠.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준다는 얘기처럼 결혼하자마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찌나 꼴같잖던지요. 그나마도 전 남녀평등이 당연한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분하고 억울했죠. 이런 남편이 어른들이 계신 시댁에 가선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시댁에 가면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절 여편네라고 부르는데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남자를 남편이라고 앞으로 믿고 살아야 할지 정말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한마디에 이혼을 할 수도 없고 부모가 본을 보이는 대로 자식은 닮는 것이 정말인지 시부모님이 하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판박이처럼 똑같았죠. 예를 들면 시어머님이 뉴스를 보시면서 말을 걸면 아버님이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라고 하십니다. 입 다물고 있으래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와, 진짜 아버님만 아니면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한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아버님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껴서 그런지 목소리는 기차 한 통 삶아드신 듯 큰 소리로 어머님을 들볶았습니다. 어쩌다 그랬다 싶기도 한데 제가 가르쳐드릴 시간도 의욕도 없어서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한글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버님 세대에는 그렇다 쳐도 남편 나이에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태도였습니다. 요즘 이런 남자 어디 있습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런 인간은 유일하더군요. 그래서 두고두고 분해서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전 집에서 설거지나 밥하는 건 직접 못해도 뒷정리는 남편을 꼭 시켰습니다. 당연히 말도 탈도 많았죠. 고분고분하게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믿고 어떻게든 남편을 정신개조하기 위해 6탄전만 빼고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 미친 거 아니냐고 덤볐는데 제가 극약 처방으로 집을 나가버리자 그 후부터는 조심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었을 건데 그랬다간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으니 꼭 참았을 거예요. 저야 이런 식으로라도 관리해가면서 살면 되었지만 정말 시댁은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며느리 주제에 두 분의 사이를 뭐라 할 수는 없었고 부부가 쌍으로 싸움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어머님께 정신적 학대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님 때문에 마음도 아팠지만 제 남편의 노후를 보는 것 같아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과 맛있는 밥을 먹자고 꼬셔서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맥주를 한잔하면서 한글 공부를 하실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얘는 이 나이에 뭘 공부하냐? 그냥 생긴 대로 살란다. 제가 옆에 있으면 가르쳐드릴 수 있는데 아버님이 하도 구박을 하셔서 보는 저도 안쓰러워 그래요.
어머님은 맥주가 한 잔 들어가자 조실부모하고 서러웠던 지난날이 생각나시는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며느리라지만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어머니께 몰래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자신감 가지시라고 전 어머님을 달랬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될수록 실력은 조금씩 쌓여 예전에 까막눈 소리를 듣던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밥을 먹는데 남편이 회사 일이 힘들다며 엄청 투덜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팀원 중에 여직원이 있는데 성격이 안 맞는지 자꾸 대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직원이요. 같은 직장에 다니니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데 저한테 하듯 했다가 진짜 쳐맞지 않는 게 다행일 텐데요. 점점 저도 쌓일 만큼 쌓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전 이놈의 집안을 뜯어 고치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하나씩 일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우선 어머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 등산 가시거나 기원에 가실 때 한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이나 아버님은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 처음엔 글자도 모르셔서 고생을 하시던 분이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줄 아시게 된 겁니다. 정말 이런 게 보람을 느낀다고 하나보다 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어머님은 표정도 밝아지시고 한결 생활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한편 남편은 처음엔 징징대더니 계속 시켰더니 그래도 개수대에 설거지거리도 넣어놓고 기분 좋으면 청소기도 돌려주곤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버님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되신 겁니다. 마침 제가 법대를 나왔고 어머니와 그것에 관해 얘기를 하게 되었죠. 당시 작은 아버님이 선산 일부의 명의자였는데 개발이 된다는 말을 믿고 선산을 조각내서 매각을 한 겁니다. 사기를 제대로 당한 거죠. 아버님은 선산을 귀하디 귀하게 여기신 분이라 동생인 작은 아버님을 죽어라 욕하면서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둔다며 부르르 떠셨습니다. 작은 아버님은 일찍 캐나다로 도피한 상태고 사촌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다들 잡아떼기 바쁘더군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작정하고 버리신 일이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저는 어머님과 구청과 법원을 다니면서 하나씩 일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고 품이 드는 일이었지만 참고 인내하며 하나씩 열심히 하다 보니 큰 그림이 보였고 적어도 큰 문제는 해결한 셈이었죠. 아버님은 한글도 모르는 옆에 내가 뭘 했다는 거냐며 무시를 하셨는데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왜 사기를 당했으며 이걸 무슨 죄목에 해당하며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순간은 제가 봐도 너무 멋지셨어요. 정말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아버님은 놀라서 임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안색이 달라지셨죠. 그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공조로 선산도 되찾고 그 공으로 아버님은 평생 어머니께 미안했다며 조그만 상가를 선물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늘 구박만 받다가 아버님께 인정을 받으니 뛸 듯이 기뻐하시더군요. 그동안의 서름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해주셔서 저까지 덩달아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하나 처리하고 나니 그 후론 남편도 제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늘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옆에서 긴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아버지도 더 이상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시고요. 전 가부장적인 남편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더는 같이 못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남편은 계속 쪼고 가리키니까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사람도 노력하며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현재는 예쁜 아기도 갖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 정신개조를 하고 시어머니의 입지를 좀 단단하게 만들고 나니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도 다른 분이 되어 어머님을 많이 아껴주십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나 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연 보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